빅5 노테이션이라고 있어요. 빅5 노테이션이라 하면 표기법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을 때 알고리즘의 스피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빠른 알고리즘은 당연히 느린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빠르다, 느리다는 얘는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종류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냐?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짰는데 알고리즘의 이 연산이 1초 만에 끝났어요. 그거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더 빠르다, 더 느리다. 얘는 말이 돼요. 그냥 빠르다, 느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더 빠르다, 더 느리다는 좀 더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좀 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알고리즘이 끝나는데 뭐 1초 그래 1초가 걸렸다, 뭐 10초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컴퓨터의 사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사양이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즘 스피드는 뭘로 결정하느냐? 얘는 완료까지 걸리는 절차의 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5번만 연산하면 돼요. 그에 반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10번의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빠른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죠? 더 훌륭한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10개 있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1부터 7까지 수를 1부터 10까지 수를 넣어놨어요. 내가 7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얘는 지금 구조상 어, 리니어 라인, 그러니까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10개라면 데이터가 10개라면 이 내가 찾고 싶은 아이템을 찾는 데까지 10번의 스텝이 필요할 거고요. 얘가 만약에 20개라면 데이터의 총량이 20개라면 내가 찾고 싶은 아이템을 찾는 데까지 20개의 스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이제 어, 내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즉 인풋 인, 인풋 뭐야 인풋 데이터
라고 하는데 보통은 얘를 줄여서 인풋 사이즈라고 해요. 얘가 만약에 n개다 그러면은 n번 하면 돼요. 10개면 10스텝, 20개면 20스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선형 알고리즘이다 하면은 그냥 n번 하면 돼요. 이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선형 검색에 시간 복잡도 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간 복잡도는 여기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의 개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n개. 왜냐면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 뭐 O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ON. 선형 검색을 예로 든 거예요,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걸리는 시간은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n개면 n스텝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O, N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얘네들을 줄여서 n 스텝스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써버려요. 요렇게 쓰면은 개발자라면 이제 이것만 봐도 아 이게 대충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가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사이즈가 n개면 데이터 사이즈가 n개면 n개의 이 스텝이 필요해요 라는 것보다 그냥 on 해버리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선형 검색의 시간 복잡도는 on이야 해버리면 설명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개념이 뭐냐? 빅오예요. 컨셉이죠, 컨셉. 노테이션. 얘를 사용하면은 시간 복잡도를 빠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끝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복잡도라고 합니다. 얘는 훨씬 더 읽기가 쉬워지는 거고 설명이 바로바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알면은 알고리즘 분석이 빨라져요. 분석이.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 그럼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가? 판단을 내리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만약에 그냥 정말 간단히 말해서 요 빅5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좀 표현해주는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이제 성능을 표현할 때는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가 있는데 공간 복잡도가 있는데 요 빅5는 얘네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5가 표기하는 거는 이 알고리즘은 몇 초가 걸렸어, 이 알고리즘은 얼마 만에 끝났어 이게 아니라 데이터나 이제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기법을 쓰면은. 때문에 이제 그 뭐냐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5, 1 연산을 할 필요가 없는 녀석들, 상수 같은 애들 무조건 한 번만 연산하면 끝난다 이런 뜻인데 자 만약에 펑션 보이드 펑션 1 혹시 배열을 받읍시다. 배열 n을 받아서 얘는 뭘 리턴할 거냐면 n의 첫 번째가
얘는 0인가?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써보자면은, 만약에 이거면 return true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return false다. 이렇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배열, 그러니까 넘어온 배열의 첫 번째 공간의 값이 0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요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함수가 존재한다면, 인자로 배열이 넘어오잖아요. 그죠? 인자로 받는 배열의 크기에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얘는 반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방만 비교를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이 배열이 만약에 방이 100개 가지면 녀석이 넘어온대요. 상관없죠. 어차피 첫 번째 것만 연산을 할 거니까. 만약에 이 배열이 뭐 2만 개의 방을 갖고 있대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첫 번째 방만 이 0이랑 같은지 이게 궁금한 거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이제 O1에 해당하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거. 요 알고리즘을 O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그려보면은,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타임,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만약에 여기 0이고 타임이고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면 여기 데이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1. 요런 O1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데이터의 값이 증가하는 거랑 상관없이 요 세로 쪽을 이제 처리 시간이라고 봤을 때 데이터의 증감, 그러니까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알고리즘 말고 이번에는 요런 걸 해보죠. ON 위에서 했던 거. 포문을 씁시다. int i는 1부터 다시 0부터 n.length까지. i는 이렇게 합시다. n.length는 저 배열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를 이제 구해왔을 때 배열의 길이만큼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print f d i 이렇게 해보죠. 그럼 얘는 어때요? 뭐 하는 애예요?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 만약에 배열이 저 어디선가 이렇게 넘어왔대요. 배열의 크기가 3이에요. 배열의 길이가 3이에요. 그 배열 안에 있는 요소만큼의 i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배열의 길이가 3이라면 만약에 뭐 0, 1, 2 하고 끝날 거고, 배열의 길이가 10이라면 0부터 9까지 출력하고 끝날 거고. 맞죠? 그러면은 이전 거랑 좀 다르죠, 얘는. 요 입력받은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해서 처리 시간이 늘어나네요. 얘는 n개의 데이터를 받으면 n번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n개의 데이터를 받으면 n번 실행을 해야 한다. 비례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1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5의 1이었고 얘가 5의 n번. 데이터가 하나면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데이터가 10개면 10번 출력하면 되는 거고, 그죠? 데이터와 시간이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리니어, 뭐 선형은 말 그대로 그냥 선이에요. 선. 데이터와 시간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int j는 0부터 j는 n length j 풀풀.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int j j.length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I 플러스 j를 하고 싶대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세요. 얘는 뭐 할 거냐면 5에 이거는 여기서 표기가 안 되네. 뭐 하냐면 5에 n 제곱 n 스퀘어, 얘는 지금 이중 반복이죠. 그죠? 보시면은 n을 돌리면서 그 안에 또 루프를 돌리잖아요. for 루프를 돌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 반복, 우리 쓰던 이중 반복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0부터 1, 뭐 2, n까지 있을 때, 즉 5n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는 n개일 거고요. 이거를 크게 한 번씩 더 반복하니까 요 세로선상으로도 한 번 더 가겠죠. n까지 있을 때 이만큼의 길이는 n개잖아요. 그죠? 여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요. n개의 데이터를 받으면 n번씩 n번 하잖아요. 그죠? 처리 횟수가 가로 세로 길이로,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 다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쭉 한 번 했다면 이걸 한 번 더 돌려야 되는 거고 이걸 한 번 더 돌려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요만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리 시간에도 부담이 꽤 많이 가겠죠. 얘는 n제곱.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그려보자면 또 이런 식이 돼요.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타임이고 데이터라고 했을 때 곡선이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너무 좀 이상한데. 이렇게 5n 스퀘어, 그러니까 5n 제곱을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씩 상승하다가, 그죠? 기울기가 그렇게 뭐 급경사가 아니잖아요. 기울기로 나타내면 이게 낫겠다. 기울기가 뭐 한 이 정도, 뭐 한 이 정도 점점 가팔라지는 거. 처음에는 조금씩 상승하다가 나중에 이 데이터가 하나 추가할 때마다 거의 수직에 가깝게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또 하나 더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두 개 받을 거예요. M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for J는 N이 아니라 M을 돌리는 거죠. 비슷한데 얘는 뭐냐면 N 스퀘어가 아니라 O N M이 M을 두 번 돌리는 게 다시 N을 두 번 돌리는 게 아니라 NM N을 M만큼 돌리겠다. 그래서 그냥 이거 좀 다른 게 루프 모양, 그러니까 반복문 두 개 겹쳐 있는 것만 보고 아 N 스퀘어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N은 엄청 크고 만약에 뭐 0, 1, 2 N은 이만큼이고 0, 1 M은 요만큼이래요. 그쵸? 요 위에 거랑 비슷하게 봤을 때 요만큼은 N개고 요만큼은 M개인데 N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N을 M번 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N이랑 M이랑 만약에 크기가 다르다면 조금 차이가 나겠죠? 반복 횟수에 있어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프 모양은 비슷해요. 왜냐면 n이 커지고 m이 커진다면 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거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n을 m번 반복하는 이 면적에 비례해서 쭉 더 늘어날 거니까. 하나 더 다시 n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거. 근데 저는 얘를 하나 더 쓸 거예요. 얘는 두 번 더 넣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주고 n을 k 하나 더 i 플러스 j 플러스 k.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전에서 했던 거 요게 n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쵸?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n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뒤로 오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요. 이게 최대한 약간 3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왜냐면 얘는 세제곱이니까. 이렇게요. 여기서 나타내는 n이고요. 얘도 n일 거고요. 높이도 n이잖아요. n 곱하기 n을 n번 만큼 하는 거니까 n의 세제곱이죠 얘는. 5의 n 세제곱. 그죠? 얘는 이제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n의 제곱이었잖아요. 얘는 그래 이거 흘려놓고 이걸로 그립시다. 얘는 뭐냐면 거의 이 정도? 이게 5의 n 제곱이었다면
얘는 5의 n 세제곱. 왜냐면 세로 축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그죠? 높이 축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좀 처리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얘는 이제 3중 반복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입력받은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은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얘는 그쵸? 자,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다른 거 할 건데, 얘는 뭐냐, 5의 2의 n제곱. 의 2의 n제곱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 아시나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 내가 얘는 1이에요. 1. 여기서 긴 쪽 있죠. 긴 쪽. 직사각형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긴 쪽의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2라는 무언가가 하나 만들어져요. 정사각형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이어 붙일 건데 여기서 또 긴 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2 해서 여기 3이잖아요. 그럼 얘를 또 기준으로 해서 3이라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또 긴 쪽, 여기죠. 여기 어디냐, 이만큼. 그럼 얘는 어때요? 새 정사각형은 길이가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또 하나 더 붙여봅시다. 한 번 더 늘리면 뭐 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정도. 얘는 8을 가질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이 보라색 선만 보자면 이 기하학에서 많이 나오는 뭐 황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보나치 나선 이런 거. 자, 이게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수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이 1이고요. 다른 한 면도 1이죠. 그죠? 처음이 1이고 다른 한 면 1이에요. 얘네 두 개 더하면 2죠. 얘네 두 개 더하면 3이죠. 얘네 두 개 더하면 5네요. 얘네 두 개 더하면 8이죠. 이런 거예요.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전에 거랑 이번에 새로 만든 거랑 더해서 또 새로운 거 만들어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랑 바로 그 직전에 거랑 더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지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이제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으로 짤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피보나치 수열 C 뭐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도.
함수를 호출할 때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 숫자랑 그 전 숫자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얘는 이제 트리로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 매번 이렇게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좀 뭐랄까 이 전 숫자를 알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얘는 사실 요게 수식인데 이거를 딱 요거네요. 이거 보시면 이 전 숫자랑 전전 숫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두 번씩 더 호출을 하게 될 거예요. 얘는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 안에서 이 함수가 이미 두 번이 돌아가 있어요. 얘는 이제 간단히 그려보면은 뭐 내가 만약에 이 n이 만약에 5다 그럼 5다 라면은 얘는 4랑 3, 4, 3 이렇게 필요한 거고 얘는 이 전이랑 전전인 3, 2 이렇게 필요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전이랑 전전인 2, 1 이렇게 필요할 거고요. 1은 여기서 끝났고 2는 이 전이랑 전전인 1, 0 이렇게 필요할 거고 3은 2 전전이면은 얘는 3, 2, 0 2 2가 먼저 1, 0에서 끝날 거고 2, 1, 2, 1, 2, 0 2, 1 이렇게 끝날 거고 그리고 1, 0 이렇게 끝나겠네요. 만약에 n이 5다 라는 호출을 다시 이런 이제 함수에다가 n이 5다 라고 했을 때 이 전이랑 전전수를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씩 더 한 번 할 때마다 그 안에서 두 번씩 더 해야 돼요. 즉 여기다가 간단히 이제 또 다시 그려보자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다가 내가 5를 입력했다면 전이랑 전전 얘도 한 번씩 알아야 되는 거고 얘도 전이랑 전전 얘도 이제 전이랑 전전 그리고 전이랑 전전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2, 1 얘도 1, 0 하고 끝날 거고 얘도 1, 0 하고 끝날 거고 얘는 전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가니까 1에서는 그냥 끝내주면 되는 거고 즉 이 수열의 높이 다시 이런 걸 이제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모양이라서 트리 구조고요. 이 트리 구조의 높이만큼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번에 입력한 게 2다 라면은 1, 0 하고 끝날 텐데 3이다 해버리면 어때요? 2, 1 가야 되고 1, 0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입력한 게 4다 3, 2 하면 되는 거고 2, 1, 1, 0 얘는 1, 0 하면 끝났죠. 높이가 점점 2, 3, 4, 5 높이가 꽤 많이 늘어나죠. 그죠? 얘는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시간이고 얘가 데이터일 때 데이터는 지금 요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력받은 녀석들 인풋 데이터 만약에 이제 5n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5n 세제곱이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좀 더 5의 2n제곱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엄청 늘어나요. 얘는 요걸 막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알면 좋아요. 이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좋아요. 얘는. 뭐 새로 하나 더 해보자면
요 정도까지는 아시면 좀 좋습니다. 5 로그 n. 얘는 보통 이진 검색,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 바이너리 서치 이진 검색이라고 하거든요. 로그 n의 대표적인 이제 알고리즘은 바이너리 서치다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렬된 이제 배열이 있대요. 1, 2, 3, 4, 5, 6, 7, 8, 9까지 갑시다. 이렇게 정렬된 어레이가 있는데 제가 찾고 싶은 게 6이에요. 제가 이번에 찾고 싶은 게 6을 찾고 싶어요.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6을 찾으려면 우선 가운데 값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진 검색의 방식이에요. 정렬이 되어 있는 구조에서 가운데 값이랑 내가 찾고 싶은 값이랑 먼저 비교를 합니다. 얘는 보통 키 값이라고 많이 해요. 키 값. 내가 이 검색을 맞출 수 있는 키 값이 더 크다. 그러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는. 그럼 얘는 더 이상 안 봐요. 그럼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로 다시 중간 값을 키 값이랑 비교해요. 이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에서 중간 값, 뭐 한 이 정도? 얘랑 다시 키 값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키 값이 더 작죠? 그럼 다시 이만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찾았죠? 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한 번 처리가 진행될 때마다 검색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절반씩 날아가요. 얘는. 다시 한 번 내가 검색을 할 때마다 내가 찾아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절반씩 뚝뚝 날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날아갔고 이만큼 날아갔잖아요. 그죠?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진 검색 알고리즘 C 이진 탐색, 뭐 이진 검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바이너리 서치 정렬을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반씩 이제 뚝뚝 떼가면서 검색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제 처음에 호출될 때는 뭐 이게 다 실행이 되겠지만, 그죠? 얘는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중간 값을 찾아요. 중간 지점에서 하나 더 가냐, 하나 덜 가냐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실행이 됐을 때는 그 절반 값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키 값을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중간값 기준으로 절반은 탐색 영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이제 모양이 좀 달라져요. 얘는 여태까지 시간이랑 데이터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얘는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 순차 검색, 그러니까 뭐 리니어 탐색, 선형 탐색에서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5의 n만큼 데이터의 개수가 n이면 n번인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 데이터가 증가해도 성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뭐 제곱근 n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 여기서 그냥 써보자면 루트 n인데 이거를 이제 코딩 언어로 써보자면 n이 될 거거든요. 제곱근 스퀘어 루트라고 합니다. SQRT예요. 스퀘어 루트.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얘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나타내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이걸 꼭 알아야 개발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닌데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빅 O 노테이션. 그러면은 좀 잘 돼 있는 게 이런 거. 아니다 이거 말고 이런 거 그래프 같은 거 나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고 그 알고리즘을 표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표가 많이 보일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면 아까 했던 거 선형, 리니어, 뭐 로그, 스퀘어 종류가 몇 개 더 있긴 한데 요 앞에 거 몇 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이제 이런 거 대표적인 사례 방금 했던 거 이진턴데 뭐 선형, 로그 n 이런 건 필요 없고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셀렉션 소트, 인서트 소트인데 얘는 이제 선택 정렬, 삽입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또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봤던 건데 이런 거 요거 어떠한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정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은 셀렉션이었죠. 지금 얘는 아마 삽입일 거예요. 인서션 방식이 달라요. 정렬하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정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는 자리에 끼워 맞추는 형식이죠. 아니면 퀵소트 반 나눠서 그냥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속 자르고 이만큼 정렬해놓고 그 다음 거 정렬해놓고 그 다음 또 반 나눠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비교 횟수랑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다 실행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이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걸 쓰는 게 더 효과적인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이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죠. 보통 나무위키는 잘 안 보는데 저도 얘는 나무위키를 찾아봐도 꽤 많이 나와요. 정렬 알고리즘 여기 있다. 이런 거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유명한 건 이제 거품 정렬, 버블 정렬이죠. 이걸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 구현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C 언어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 비교해서 정렬을 하는데 그죠? 칵테일 정렬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번 흔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 정렬은 진짜로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1번부터 n까지 쭉 훑어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이 알고리즘을 선택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빅 O 노테이션으로. 그러려면 여기 좀 필요하겠죠. 아, 이런 예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하다.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정렬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만큼 걸리겠구나. 그거를 줄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스텝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스텝을 줄이는 거는 그만큼 빨라지고, 그죠? 좀 더 훌륭한 무언가가 되어 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이랑 막 무슨 뭐 춤추는 거 이런 거 있을 텐데 여기는 없나? 여기 안 나오네.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참고해서 빅5랑 알고리즘은, 정렬 알고리즘은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얘를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은 이런 데서 하시면 돼요. 이걸 그냥 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고민할 거리가 생긴 거죠. 그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다른 알고리즘으로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정답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그 중에서 최적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영상으로 일단 남겨드릴게요.